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유럽연합이 빅테크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서 마련했던 디지털 시장법 적용 대상 게이트키퍼 플랫폼에 알파벳과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중국의 바이트댄스 등 6곳을 함께 포함시켰습니다. 당초에 우려가 있었던 삼성전자는 이번에 빠지게 되면서 한시름 덜어놓게 됐는데요. 이들 6개 회사가 제공 중인 SNS와 앱스토어 등 총 22개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고요. 앞서서 삼성전자와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중국의 바이트댄스 같이 7개 회사가 게이트키퍼의 지정 기준을 충족해 지난 7월에 자진 신고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이후 집행위는 45일 동안 기업들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이날 최종 명단을 확정했는데요. 기존의 삼성전자가 명단에서 제외가 됐고요.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해 충분히 정당한 주장을 제시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번에 명단에 포함된 기업들은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받고요. 내년 3월부터는 본격적인 규제를 받습니다. 만약에 디지털 시장법을 위반하면 회사는 연간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물을 수가 있고요. 반복이 되면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촉각을 기울였던 이슈기도 한데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이 이슈에서는 벗어났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관련 종목으로도 삼성전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소식 넘어가 봅니다. 네, 이번에 IMF가 한국 정부와의 2023년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제시하면서 지난 7월에 제시했던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했는데요. IMF는 물가 상승 대응을 위해 현재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가계부채와 관련한 금융 취약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함께 조언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저성장과 재정 악화 요인에 대응하려면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 상황에 대해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급격한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의 어려움을 경험했다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022년 중반 최고 수준을 기록한 이후에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근원 물가는 경직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주택시장 둔화와 금리 인상 기간 동안 금융 부문에서 일부 취약한 모습들이 드러났고 금융 리스크도 증가하긴 했지만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봤고요. 물가 전망치에 대해서는 8월 일시적인 반등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하락해 내년 말에는 당국의 2% 물가의 목표치에 근접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성장률 전망치와 더불어서 물가 전반에 대해서 이런 IMF의 시각이 있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로봇 관련 소식인데요. 사실 어제 장중에 나왔던 소식인데 시간외에서 워낙 강하게 반영이 돼서 한 차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글로벌 투자 자회사 삼성넥스트가 최근에 이스라엘의 로봇 스타트업 인투이션 로보틱스에 추가적인 자금을 집행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넥스트는 도요타 벤처스, 아워크라우드, 웨서턴 테크놀로지 인베스트먼트와 함께 인투이션 로보틱스의 벤처 라운드에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리드 투자자는 도요타 벤처스 고요. 삼성넥스트는 소액을 추가로 집행하게 됐습니다. 총 모집 금액은 2천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삼성넥스트의 정확한 투자 규모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이번 투자로 인투이션 로보틱스는 노인 대상 인공지능 기기 엘리큐 개발의 상용화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삼성넥스트는 이런 기술력에 좀 주목을 해서 지난 2016년에도 한 차례 투자를 단행한 바가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삼성넥스트를 비롯해 총 3개 기관이 600만 달러의 펀딩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지금 로봇 사업의 원년으로 삼고 본격적인 상용화 채비에 나서고 있는데 이렇게 로봇적인 사업 방향성을 확인해 보시면서 인투이션 로보틱스에 추가적인 투자를 단행했다는 소식도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시간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가운데서는 퍼스텍이나 티라유텍 발견되고요. 뉴로메카, SBB테크 같은 로봇 관련 종목들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는데 관련한 이슈들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한 매체의 단독 보도였고요. 기아가 태국에 연간 25만 대 생산 규모의 완성차 공장 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태국 공장 건설 계획을 두고 세부적인 진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기아가 해외에 신공장을 건설하는 것은 2019년 인도 공장 준공 이후에 무려 4년 만입니다. 기아와 태국 정부는 이르면 연내 현지 공장 건설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이고요. 착공은 내년 상반기 중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예정이며 생산 규모는 연간 최대 25만 대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기아는 현재 미국과 중국, 인도, 유럽, 멕시코에 해외 생산 시설을 두고 있고 만약에 태국에 세워진다면 6번째 생산 기지가 되겠죠. 이 태국은 토요타를 비롯해서 사실 일본 차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기아가 현지에서 공장을 가동하게 될 경우 이 현지에서 일본 차들과의 경쟁을 또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기아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6번째 글로벌 생산 기지가 탄생할지 주목 여부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째 소식입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 상당히 좋았던 루닛과 관련한 개별적인 소식인데요. 루닛은 서범석 대표가 보유한 주식 7만 7천 주가 합의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이세정 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는 22만 주에서 14만 3천 주로 감소했고요. 지분율은 1.81%에서 1.15%로 0.66%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주식 이전으로 특수관계인 1명이 증가했고요. 최대 주주인 백승욱 현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특수관계인 10명의 지분율은 25.61%입니다. 이 씨에게 이전된 주식은 일단은 공동목적 보유 확약서 계약에 따라서 어제부터 3년간 의결권을 최대 주주와 공동으로 행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작스런 물량출에는 걱정을 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는 점 함께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역시나 루닛 함께 체크해 두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도 역시나 단독 보도입니다.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상호 제기했던 형사 고소까지 일괄 취하했습니다. 지난달 미래의 전설 2와 3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계기로 양사가 좀 돈독해졌었는데 해묵었던 법적 다툼까지 정리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상대 측을 고소했던 형사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파악됐고요.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와 미래의 전설 2, 3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당시 양사가 진행 중인 소송 관련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형사 고소를 취하한 것은 이에 따른 일환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사실 미래의 전설2는 중국 퍼블리셔였던 샨다 게임즈가 액토즈 소프트를 인수한 이후에 중국 내에서 미래의 전설2에 대한 IP 저작권 전쟁이 불거진 게 발단이 됐었는데요. 양사 관계가 봉합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다가 지난 8월에 위메이드가 자회사 전기 IP를 통해서 액토즈 소프트와 미래의 전설 2, 3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해지게 되면서 이 관련한 논쟁들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에는 형사 고소까지 취하게 되면서 완전하게 갈등 해소 국면에 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역시나 위메이드, 액토즈 소프트 두 종목 함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6가지 소식들 개장 전에 미리 체크해 드렸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